안녕하세요. 오늘은 투기 가열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조정 대상 지역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적용 범위를 보면 투기 지역은 서울 15개구 플러스 세종, 그래서 총 16개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은 투기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죠. 범위를 보면, 그래서 투기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규제 사항을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 거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은 여기 보시면 지역이 현재 서울시 전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대부분 지역, 그 다음에 인천, 부산은 아니고요. 쭉 대구, 대전, 세종, 창원의 의창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총 111개 지역으로서 서울 전 지역, 그 다음에 경기 대부분 지역, 그 다음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세종, 충북, 청원, 청주, 천안, 전주, 완산, 덕진, 여주, 순천, 광양, 포항, 경산, 창원에서도 성산구,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구역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시기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양도세 관련된 내용들도 달라지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번에는 지정 효과에 따른 내용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계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 공통사항으로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주택 구입 시,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는 주택 구입 시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세대원 전원이 전입한다는 조건 하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LTV가 9억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주택 거래 가액이 12억이라고 하면 9억까지에 대해서는 50%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4억 5천이 대출이 가능하고 9억을 초과하는 3억에 대해서는 30%. 그래서 3은 9천이죠. 그래서 총 5억 4천이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LTV가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DTI의 경우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 갖고 원금과 이자액의 합계가 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와 원금 합계액이 내 연소득의 50%, 최대 50%만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LTV에서 5억 4천이라 하더라도 DTI, 그러니까 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LTV가 9억 이상에 대해서는 9억 이하에 대해서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그 다음에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15억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거래하는 금액이 아니라 KB, 국민은행 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중 높은 금액이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DTI는 40%.
이렇게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 대비해서 투기과열 지역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지정 효과로서 이번엔 이제 세제와 정비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적용되는 것들은 당연히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 추가, 3주택자인 경우에는 30%가 더 추가되게 해서 양도세율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또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에 대해서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도 2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인 자들은 종부세 추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0.6%부터 2.8%까지 추가 과세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세율도 기존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 차등을 뒀었는데 이제는 2주택 이상인 자는 누구든지 다 300%까지 최대 연 세부담 상한선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 이상자가 신규 취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축소시켰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이제 요거는 좀 또 달라진 내용인데 자세히 봐야 되는 건데요.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3년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종전주택은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또는 지정일 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주택의 매도 기간은 3년. 원칙은 이 3년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서부터 2019년 12월 16일인 경우에는 2년. 그러니까 결국 A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매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B주택 매입의 취득일이 요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 잔금일로부터 이거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그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B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게 됐을 때는 이 A라는 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기과열 지구역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련돼서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러니까 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자기 양도의 제한은 조합 설립 인가니까 조합 설립 인가는 관리처분보다 훨씬 보통 한 2, 3년 전에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자기 양도의 금지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분양자의 분양 재당첨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자 신청일, 그래서 조합원인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재당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요건도 강화했는데요. 이 거주요건은 재건축 지역, 그것도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재건축 분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건축 분양 공고일이니까 분양 공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분양 공고일 현재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 전매 제한 관련돼 갖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2020년 6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된 단지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그 분양받는 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 2020년 6월 19일 이전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후인 경우에는 조정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고요.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승인 신청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을 나누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시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전매 기간 종료하고 나서 횟수와 무관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지역이냐 2지역이냐 3지역이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매 제한의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효과에서 청약과 전매 제한 관련된 내용, 아까 1지역, 2지역, 3지역을 말씀했었는데 여기에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청약 관련돼서는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가 돼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거고요. 5년 내에 당첨자가 세대원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세대주여야 되는 거고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되는 민영주택 일반 공급 가점제, 이제 가점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가점제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8호 이하에 대해서는 75%가 가점제고요. 8호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가 가점제로 우리가 당첨자를 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민영주택 가점제로 청약이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을 하기 위해서는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8호 이하에 대해서는 가점제 100% 적용시키는 거고요. 8호 초과에 대해서는 50%의 가점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매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지역, 2지역, 3지역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지역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이렇게 분양공고 신청일이 2020년 아까 보시면 6월 19일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100실 이상의 분양 물건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또는 사용 승인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까지는 전매 제한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되어 있고요. 최대 5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당첨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인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됐을 때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도 전매 제한은 이게 동일하게 오피스텔 관련돼 갖고 적용됩니다. 이상 오늘은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규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